사무엘입니다. 오늘도 이제 극장전 시작하는데요. 영화광의 꽃미남 시청자 게시판에 불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김태형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국가대표를 잇는 스포츠 영화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코리아가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화면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뭐 아쉽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달 넘게 같이 질릴 사이인데 인사도 살갑게. 나무젓가락으로 뭐가 있다는 거 본 적 없지. 이 정도도 못 받아서 금메달 따가서 너무 어려워? 살살 친 건데. 말고 마음을 맞춰. 똥아, 형 젓가락 좀 갖고 와라 일동아. 이 상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조선 선수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 싸고 저런 대기하라. 억지로 같이 탁구 치라고 할 때 언제고.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어딨어요? 명심하기 바란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군의동이랑 정화동과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현정화는 현정화답기끈. 이번만큼은 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반드시 결승 가자. 예. 코리아 저는 이제 그 기자 시사를 놓쳐서 일반 시사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 시사 달리 일반 시사는 이제 관객들 반응이 되게 솔직하잖아요. 근데 영화 후반부에 그 소리내서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첫인상이 궁금하네요. 저도 일반 시사를 봤는데 예.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랬습니다. 감독님 혹시 울진 않으셨어요? 저는 울지 않습니다. 절대. 예. 소녀는 울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감독님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관객들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예. 이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예.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예. 그런 맛이 나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제 뭐 서울에 가건 부산에 가건 광주에 가건 맛이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이제 규격화된 맛이고 어딜 가나 똑같은 맛이고. 하지만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연인과 함께 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맛이 나는 영화가 아닌가 이 영화는. 최근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나 국가대표와 같은 영화 그리고 이제 코리아가 나왔는데 새 영화가 이제 아주 공통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포츠 영화, 한국 스포츠 영화에서의 코리아의 위치나 다른 영화들과 차별성, 비슷한 점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히트를 쳤던 우생순이나 네. 그다음에 국가대표 뭐 이런 영화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좀 더 제가 이 코리아라는 영화의 기획을 봤을 때, 그 영화를 보지 않고 기획만 봤을 때는 되게 뛰어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물론 당연히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거기에 딴 영화들과 없는 게 있어요. 분단의 아픔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에 어떠한 갈등 요소나 이런 것들을 넣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스포츠 영화가 쉬운 게 아닌데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냥 갈등 요소를 작용을 하면 되게 좋은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요, 한국 나이로 22살? 정말 친구 같은,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가요. 이분희 선수는 저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한테 책임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46일이나 같이 있었지만 저희가 운동을 했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하지원 씨와 이제 배두나 씨가 이제 그 현정아와 리분이로 분해서 라이벌이면서 이제 동료가 되는 그런 과정, 힘을 합쳐서 우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두 분들의 이제 탁구 솜씨나 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스포츠 광인데 아, 예, 그러시죠, 맞아요. 뭐 이제 스매싱 장면이나 스매싱의 자세라던가 또 이제 스텝 빠른 자세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다음에 배두나 씨가 분했던 이분이는 사실 왼손잡이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배두나 씨가 왼손잡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쨌건 경기 장면이나 선수들의 자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생순 이쪽에 비하면 훨씬 더 예. 진일보했다고 봐져요. 현정아 선수는 이제 탁구 지도자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하지원 씨를 지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원 씨는 그 캐릭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탁구도 그렇고요. 탁구 실력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희 선수로 분한 이제 배두나 씨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캐릭터를 만나볼 수도 없고 자료화면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 두 분의 연기 그리고 이제 북한 사투리를 해야 되고 왼손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연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배두나라는 배우가 이제 하지원 씨가 이제 워낙에 그러니까 드라마도 워낙에 흥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탑 배우 중에 탑 배우 여배우 중에서는 탑 배우 중에 탑 배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를 해준 것 같고 사실 배두나라는 배우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 충무로에는 배두나라는 여배우가 있었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걸까? 그러게요. 그러고 보면 괴물 이후에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뭐 그녀의 뭐 북한 사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흠을 잡을 수 있려면 흠을 잡겠지만 저는 그런 게 큰 흠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 사람 특유의 이제 툭툭 내뱉는 이 정도도 또는 이제 받아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 예. 금메달 따가서 그런 자세 죽을 것 같아. 자세와 그다음에 이제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퀴어 축하해. 느낌이 있었어요. 네. 배두나가 그만 이분의 남성의 역할이라면 사실 이제 현정아는 약간 여성성이 좀 있는 나한테 캐릭터. 관심 많네.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아시안 게임 현정아를 잘 보다듬는 관심이 중요하니까 그 중성적인 너무 복식에 힘들지 부분이가 마. 되게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트위터 평에서 그 이 영화를 이렇게 그 가지만 드러내놓고 봤을 때 이분이와 현정아의 멜로드라마다 마지막 이별 장면도 그렇고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북한을 다루는 영화 중에 JSA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송강호가 북한군 병사고 네. 이병헌이 남한, 남한 네. 병사였는데 둘이 왜 사랑을 하냐? 그래서 외국 쪽에서는 이거 퀴어 영화다, 게이 영화다. 쟤네들 게이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라고 나는 평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고. 하지원 씨랑 배두나 씨가 연기 톤이 미묘하게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지원 씨가 나올 때는 TV 드라마 연기 같은 톤을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다작을 하는 배우의 이제 좀 약점이 아닌가. 이제 저 코리아를 찍고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를 병행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드라마가 끝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톤은 좀 남아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눈빛을 봤거든요. 그 현정아 선수의 이렇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매보다 똘망똘망한 소녀 같은 눈빛으로 연기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예뻐 보이고 싶은 이런 생각 살짝 했어요. 그런 반면에 배두나 씨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여배우로서는 좀 꺼려질 수 있는 완전히 맨 얼굴을 보여준단 말이죠. 사실 실제 현정아 씨랑 닮은 건 배두나 씨죠. 예, 그렇죠. 현정아는
현정아 씨의 특징 코인데 배두나 씨랑 사실 더 닮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키도 원래는 현정아 씨가 더 크거든. 아, 이분이보다는. 오히려 또 외모적인 근사치는 배두나 씨가 더 가깝지 않았나. 아, 그 배두나 하지원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 영화에서. 그럼 짊어져. 주연배우 그 정도 해.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등하고 화해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뭐 메타포처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생기 있게 웃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잘 안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면적인 캐릭터로 보였단 말이죠, 저한테는. 근데 조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설정을 주셨겠지만 더 살아있는 인물들로 보이고 그 사람들의 우애나 헤어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배우의 연기는 대본과 뗄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대본이 이렇게 써졌는데 어떻게?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배우들의 연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전체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스포츠 영화와 관련된 건데 이제 스포츠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은 루저들이에요. 그 어떤 원형이 있냐면 예를 들어 국가대표에서처럼 정말 루저들이 회전병들이 뭐 새로운 스포츠, 예를 들어 스키 점프 같은 걸 배워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트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예. 그럼 사실 현정아나 이분이는 이룰 만큼 이루고 그 분야에서는 사실 최고의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을 다룰 때의 느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현정한테 준 게 아버지가 바란다 네. 라는 걸 줬는데 네. 사실 그 너무 지나친 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식상한 내지는 또 평면적인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근데 배두나가 했던 이분의 역할은 북한 출신이라는 아픔이 있어요. 그 자체가 아픔이기 때문에 간염이 있어도 네. 치료받지 못하고 엘리트 선수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대본 속에서 벌어진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와 연기력의 차이가 아니고 이 캐릭터 입체성은 이분이한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후진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간염조차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려 노력을 한다. 라는 게 사실 더 인간적으로 더 와닿았거든요. 많은 관객들이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네네네. 이제 트위터 평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일반 관객들의 평은 다 좋더라고요. 감동받았다, 좋았다 하는 평이 많은데 어떤 평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지원 씨는 이제 하지원 씨 같은 역할 말고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아, 하지원이로 전형되는 예, 어떠한 그 이미지들? 뭐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몸 쓰는 역할은 하지원 씨가 다 하잖아요. 액션, 스포츠. 똑순이 스턴트맨. 같은 어떤 뭐 그렇죠. 네, 그런 캐릭터. 아, 하지원 씨가 연기 변신을 한다면 뭐 어떤 느낌이 안 했으면 들까요?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하던 거나 쭉 계속 예. 잘하는 거 계속 쭉. 하지원 씨도 계속 늙잖아요. 이제 몸쓰기도 힘들고. 아침 아, 확실한 건 이제 김태형 감독님은 하지원 씨 캐스팅 못하겠네요. 아침 드라마는 좋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 한국에. 예. 배우들이 나이 들어도 예, 적응도 한 번 없어. 시작하면 6개월씩 쭉 하는. 예. 이성균의 파트너로 아, 하면 될 것 같아. 그 배우를 계속 디스하시는 이유는? 아니 아침 드라마 나빠? 나 아니, 아침 드라마 즐겨본단 말이야.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그 이제 하지원 씨 얘기했고 배두나는 이제 공기 인형에서 만났고 지금 워셔스키 남매의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 영화에서 만났는데 사실 되게 자주 보고 싶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차기작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역할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부? 가정부요? 왜 그러세요? 다시 질문. 예, 그 배두나 씨를 이제 자주 보고 싶다고 감독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 반가웠다고 뭐 직접 캐스팅하면 이런 역할 주고 싶다 혹은 이런 역할들로 만나보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자 살인마로 캐스팅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그 베이비 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네. 살인마로 네. 그런 아이템도 하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쓰고 있어. 네. 배두나 시장의 시나리오를 꼭 전달하도록. 예, 배두나 씨 혹시 보시면 유언으로 연락 주신 거는. 예. 아, 좋습니다. 하지원 씨나 뭐 배두나 씨 연기는 다 숙성을 하시고 네. 관객들이 참 좋아하시는 건 뭐 물론이고요. 조연들의 연기도 고루 뭐 전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기억나는 역할이나 배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유순복 예. 선수 역할을 맡았던 네. 한예리 씨. 예, 한예리 씨. 제가 근래 본 여배우 중에 예. 가장 매력적인 매력적인. 배우였습니다. 아, 저의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나 연기나 모든 것들. 네. 신예잖아요. 데뷔 작품 아닌가요, 장편 영화? 제가 알기로는 독립영화에서는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 네. 이제 메이저 영화에 올라온 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유승우 역할의 한예리 씨의 연기를 따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재밌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은교에서 은교 역할을 맡았던 김고은 씨 네. 그리고 한예리 씨가 두 분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고 장편영화 데뷔 상업영화 데뷔 작품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배우의 뭐 매력을 좀 비교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던져주신다면 비교하고 싶지 않고요. 네. 네. 기다려줍니다. 네. 저 각자 다른 배우이기 때문에 예, 비교는 혼자 하고 저는 그러니까 한예리라는 배우를 처음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북한 여자 탁구 선수 같다. 그리고 이 모든 역시 영화라는 게 재현의 예술인데 이 영화에서 저 배우가 리얼리티에 붙이는구나 이 영화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여배우들을 정말 새겨들어야 할 건데 절대 얼굴 고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인공적인 미인들 있잖아요. 이제 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에 뭐를 넣고 특히 보톡스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보톡스 맞으면 얼굴 만미력이 마비되잖아요. 계속 하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그 자연스러움이 결국 연기력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배우를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게 김고은 씨도 그랬었고. 아주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는 그렇죠. 신인 배우들을 발견한 기쁨이 또 코리아에 있네요. 그렇죠. 스포츠 영화, 특히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가 주는 어떤 고유의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짠함도 있고 그 부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살았는지 좀 평해 주신다면. 이것도 역시 코리아의 이제 아쉬웠던 점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와 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범죄와 전쟁은 분명히 픽션인데 네. 진짜 같잖아요. 네, 그렇죠. 훨씬 더 리얼리티예요. 그런데 코리아는 사실인데 사실에 기반한 영화인데 훨씬 더 픽션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영화의 처음을 시작해서 도대체 왜 91년도에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는가 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삭제돼 있죠. 삭제돼 있고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훨씬 더 이 영화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또 실화의 느낌도 훨씬 더 그렇죠. 네, 들어가고. 네. 그럼 아쉬운 점 얘기하셨으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란 뭘까요? 스포츠 그러니까 아이템과 기획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이게 남북한의 문제, 그러니까 이 분단의 문제를 네. 스포츠라는 소재로 풀어냈다는 거.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에서 미사일만 안 쏘면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감독님에게 코리아는 이런 영화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영화다.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좀 개인적인 유순복을 사랑하게 된 첫사랑과 닮은 모습. 한예리 씨를. 우리 집에 있었던 가정부 누나랑 비슷한 떠오르게 돼. 감독님 첫사랑 가정부. 그래서 그 가정부 하는 거예요. 여배우를 다 가정부를 시키려고. 예. 감독님 개인적인 사적인 기억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한예리라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네. 네, 사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이 된다면 네. 네, 꼭 캐스팅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가정부요.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웃기라고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 고등학생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페이스가 젊을 때. 은교 2? 아니 그럼 성적인 거 말고요. 그럼 어떤 역할을? 사고 치는. 어? 사고 치는. 어떤 사고? 저 옛날에 감독님한테 말씀드린 아이템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사고 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어떤 사고?
사건 사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냐면요. 반항하는 사고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몰아서 하는 그런 사고. 비행 청소년들이 재밌는 그런 부분. 이 작가들과 감독들이 이렇게 뭐 좋아하는 배우를 가지고 자기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이런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비행이고 형 가정 보고 싶고. 이 방송 되나요?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방송 안될 것 같아요. 공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방송 안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마무리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 이제 그 영화의 꽃미남 김태훈을 모시고 이제 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즐거운 영화 얘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네. 그러면 오늘 코리아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독님 또 다른 좋은 영화로 또 모셔서 극장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혜영입니다. 오늘 영화계 엑스파일에서는 영화 포스터 속 숨겨진 법칙과 전국에서 단 한 명이 본 영화, 그리고 영화 추격자의 엑스파일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알면 할수록 영화 보는 재미가 커지는 김혜영의 영화계 엑스파일,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주 영화 포스터의 비밀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포스터 속 숨겨진 법칙을 준비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 포스터의 세계, 오늘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김혜영의 엑스파일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볼까 선택할 때 영화 포스터도 한몫 단단히 하는데요. 때문에 영화의 첫인상이자 얼굴이기도 한 영화 포스터는 흥행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영화 포스터 속에서 배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배우의 인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데요. 흔히 인기가 있을수록 주인공일수록 포스터의 가운데에 크게 등장합니다. 지난 2009년 개봉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G.I. 조 전쟁의 서막, 아시아를 평정한 한류 스타 이병헌의 할리우드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포스터 속 이병헌의 위치는 할리우드 잘 나가는 스타들에게 밀려 저기 뒤로 한참 밀려나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G.I. 조 전쟁의 서막이 전 세계에서 흥행 수입으로만 자그만치 3억 213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G.I. 조의 흥행 대박에 아시아 스타 이병헌이 1등 공신이 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2012년 6월에 개봉하는 G.I. 조 2 포스터에서는 왼쪽에는 브루스 윌리스를, 오른쪽에는 잃어버린 세기를 찾아서 2의 주인공 드웨인 존슨을 병풍으로 세워둔 채 이병헌이 정 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높은 수익을 올렸던 G.I. 조. 이 편을 개봉하면서 든든한 아시아의 흥행 카드 이병헌을 놓칠 리는 없었겠죠. 영화 포스터 속 숨겨진 법칙을 샅샅이 파헤치는 김혜영의 엑스파일. 또 어떤 법칙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관객의 심장을 쫄깃하게 조여오는 스릴러 영화들. 강렬한 이미지의 포스터로 영화를 보기도 전부터 관객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먼고 하니 포스터 속 주인공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2시간 남짓의 영화를 한 장의 포스터로 표현하긴 쉽진 않을 텐데요. 포스터 속 숨겨진 법칙까지 알게 된다면 영화 선택에 있어 큰 도움이 되겠죠.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김혜영의 영화계 엑스파일. 다음 소식은 2011년 개봉작 중 가장 불운한 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한 편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평균 21억 6천만 원. 실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흥행 대박부터 관객 수를 헤아리기 민망한 쪽박 작품까지. 하지만 그중에서 단 한 명의 관객이 본 영화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조금 민망한 수치까지 모두 공개하는 김혜영의 엑스파일. 지난해 전국에서 단 한 명이 본 영화는 모두 5편에 달하는데요. 왕년의 액션 스타죠. 스티븐 시걸의 액션 영화 스트리트1은 지난해 4월 개봉해 단 한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외서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죠.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한 명의 관객을 모은 불운의 배우로 전락했는데요. 지난해 6월 개봉된 영화 게임 오브 데스가 안타깝게도 단 한 명의 관객에 그쳤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 2월 개봉한 미국의 공포 영화 위스퍼도, 일본 영화 길티 오브 로맨스도, 영국 영화 레드바론도 안타깝게 모두 한 명의 관객만이 관람했습니다. 부디 올해는 영화의 완성도도 홍보도 잘 되어서 한 명만이 관람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혜영의 엑스파일, 마지막 소식은 개봉한 지 벌써 4년. 하지만 여전히 최고의 스릴러 영화로 꼽히는 영화 추격자 속 엑스파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릴러 영화 열풍을 불러왔고 하정우를 충무로 섭외 1순위로 만든 작품.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소재로 한 영화 추격자인데요. 영화 내내 온몸을 오싹하게 관객에게 에어컨을 제대로 선물했었습니다. 추격자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하정우의 전화번호가 왜 4885인가 하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4885를 소재로 한 패러디 광고가 등장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4885의 비밀. 다들 궁금하시죠? 김혜영의 엑스파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한 4885. 알고 보니 각본과 연출을 맡은 나홍진 감독의 옛집 전화번호였다고 하네요. 또한 추격자의 두 주인공이죠. 사이코패스 살인마 지영민과 전직 형사 엄중호라는 이름도 알고 보면 나홍진 감독의 친구들 이름이라고 합니다. 흥행한 영화일수록 관객에게는 수많은 궁금증을 선물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영화 속 숨은 궁금증 찾기. 김혜영의 엑스파일에서 해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행이네.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짓게 되는 잔잔한 미소부터 한바탕 배꼽 빠지게 웃는 기분 좋은 폭소까지. 잘 웃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줍니다. 나도 있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힘겹기만 한 현실의 무게도 차갑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신비한 마법의 열쇠 웃음.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 하지만 어떻게 웃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웃음을 줘야 할지 어렵기만 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의 시네마 테라피를 통해 웃음의 모든 걸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시네마 테라피의 사무엘입니다. 옛날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요. 웃음은 복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불러오는 달콤한 보약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미움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웃음의 놀라운 힘.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있지만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하는 김노인. 오셨어요? 이번엔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이거 느낌 가지고만 되는 일이 아니야. 정성이 필요한 거이지. 느낌이 좋구만 그래. 여느 때처럼 통일부에 이산가족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던 길. 김노인은 그만 발을 헛딛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뜻밖의 소식. 3개월이요? 가난 말기야.
병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느끼며 서서히 삶의 희망을 놓는 김노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가족들은 저마다 먹고 살기에 바쁘죠. 그런데 여보세요? 명석이냐? 나 엄변호사다. 결정이라뇨? 본인이 살아생전에 통일이 되면 재산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안 됐을 경우엔 모든 재산을 통일부에 넘기는 것으로 돼 있어. 좋다 그래. 네, 자네한테 특별히 제안하는데 이 땅 무조건 나한테 맡겨. 야 3개월 안에 50억 끊어줌세. 50억이라는 엄청난 유산. 괜한 일 벌려가지고 그냥 네 아버지 속 뒤집어 놓는 거 아니야? 가족들은 유산도 유산이지만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을 이뤄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황당한 통일 사기극. 긴급 뉴스. 긴급 뉴스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남북한 두 정부는 민족의 대화합 차원에서 지난주 10일 평화적 통일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합의했다. 청와대를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에 겨워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다 같이 행복해하는 가족들. 그런데 너무나 기뻤던 김노인의 병세는 통일 소식과 함께 기적처럼 좋아집니다. 남북 탁구 단일팀이요 아버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 도전한답니다 아버지. 그래, 우린 단결을 하면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럼요 아버지. 우리 그 한민족이 그래도 그냥 이 헝그리 정신이 강하잖아요. 맞다. 남북 단일팀 경기는 언제 하는 거야? 무슨 경기요? 탁구 말이야. 급기야 가족들이 만든 가짜 통일 신문을 본 후 남북 단일팀의 탁구 대회를 보겠다고 나선 김노인. 내일요. 왕차오 선수 받았습니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가족은 남북 탁구 선수로 완벽하게 위장. 결국 경기 장면까지 녹화합니다. 맹서가. 예, 아버지. 이거 이 꿈은 아니가지, 겔티? 그럼요. 꿈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사건은 점점 더 커집니다. 평양에 있는 원빈입니다. 특파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통일 뉴스 제작은 물론 여기는 통일 조국을 맞이해 역사적인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입니다. 가짜 통일 마을까지 꾸며야 하는 상황. 진짜 지뢰가 나올 것 같아요. 지뢰 제거 작업에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 시작했던 통일쇼는 점점 커져만 가고 이제 가족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통일 사기극을 펼칩니다. 그런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건강을 되찾는 김노인. 그가 이렇게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통일이 되었다는 소식에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김노인. 그의 건강이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웃음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됐는데요. 때문에 원자력병원에서는 희극 공연을 통해 환자들에게 크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틈틈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이 아니어도 웃음은 많은 걸 가져다 줍니다. 딱딱하고 긴장된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힘을 주는 마법 같은 웃음. 그런데 과연 어떻게 웃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웃음을 주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건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너무들 무뚝뚝하시다. 아니, 가족들이시면서요. 좀 편하게 웃어보세요. 예?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 좀 더. 그냥 찍을게요. 밥상 앞에 앉았을 때를 빼면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가족들.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힘줘서 사야 되는데. 네 엄마한테 잘라고 그래. 각자의 세상에 파묻혀 따로따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가족이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 같은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웃음을 주는 건 군 식구나 다름없는 이모. 내 밥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가족들은 어쩌다 하는 농담도 서투르기만 하죠. 잘한다. 애비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똑바로 좀 해 이놈아.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똑바로 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은 물론 어디에서도 인기도 없고 여유도 없는 가족들. 압수다. 아, 그냥 좀 줘요. 압수야. 학교 계속 다닐 거면 앞으로 내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말어. 학교 때려칠 테니까 핸드폰 줘요. 이 자식이 진짜. 하지만 어떻게 웃어야 할지, 그리고 웃음을 줘야 할지 이들 가족에겐 어렵기만 한데요. 그런데 여기 서로의 얼굴만 봐도 기분 좋게 웃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지능이 낮은 아들과 단 둘이 살아가는 남자. 박원구! 아빠! 그게 뭐야 임마, 똑바로 해야지. 자, 다리에 힘을 주고 벌려. 무릎을 들어. 둘, 나이스 빠따, 나이스 빠따, 물 빠따, 발짝 끼고 빠따, 나이스 빠따, 나이스. 하지만 그는 특유의 낙천적인 자세와 타고난 유머로 자신은 물론 주위까지 밝게 만듭니다. 나이스 빠따, 물 빠따. 그런 아빠를 닮아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8살 소년 허동구. 의도하건 의도치 않았건 동구 역시 밝은 성격으로 주위에 웃음을 안겨주는데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도 못하고 차가운 편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이들 가족이 항상 행복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가족에게서 배운 따뜻한 배려와 뛰어난 관찰력이 깃든 유머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미있고 잘 웃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기가 높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웃음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소한 것에서도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어보세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다고 유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99명의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을 비하하는 유머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유머를 구사하세요. 사람들은 가끔 말장난과 유머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진정한 유머는 기분 좋고 따뜻한 웃음을 불러옵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 소소한 웃음거리를 찾아서 가족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저는 가끔 요즘 나오는 유행어를 던져서 사람들과 함께 웃곤 합니다. 유머와 웃음은 누군가에게 전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경쟁력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웃음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이 웃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가 보낸 동영상 이상해. 얼마 전에 날 쫄리는 동영상 괴담이 있었는데. 미확인 동영상? 언니 이거 봐봐, 완전 리얼이야. 동영상 때문에 죽는다는 말도 안 돼. 그냥 떠드는 괴담이겠지.
저주 걸린 동영상. 그거 보면 죽는다는데 안 믿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이면 거기 있니? 정미야. 우리 죽이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Millions of animals migrate home, but some are better at it than others. This isn't New York. I said, wait, this isn't New York. Well, how do we move through Europe without attracting attention? Attention, we have detected wild animals on the loose. Get me Capitaine Dubois from Animal Control. Poor animals. Now you deal with me. Mr. Buzz, what are we gonna do? We can't just land. You know to say in Africa. You gotta let us in! Go! Thanks. We're gonna get off the next stop so we can get back to America. We're going to America as well. What? Will we go with you? Whoa! This train is for circus animals only. But we are circus. What is your act? Circus, Afro, circus, Afro, polka dot, Afro. Really? This year, In order to get home, we will come up with something that'll blow everyone away. Ah, I'm on a tightrope! no, they'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back home. Fire in the hole! Well, that was worth the price of admission. You can run. But you cannot save your hide. What are you doing? Zebras can't drive. Only penguins and people can drive. Oh, yay! DreamWorks Madagascar 3, Europe's most wanted. 새로운 액션으로 높은 완성도를 입증받은 영화 레이드. 작년 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해 국내 영화 팬들에게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개봉 전부터 소편 제작이 결정된 만큼 흥행성 또한 보장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트릭스2와 트와일라잇의 OST에도 참여했던 링킨파크가 음악 작업을 진행하면서 역동적인 액션에 속도감과 긴장감을 더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밴드 링킨파크가 함께한 레이드의 OST 레이저스 아웃입니다.